오늘 숙제 이거에 관해서는 그럼 숙제랑 리뷰 테스트 다음 시간에 어떻게 나가냐? 물론 이거 뭐 책 두 개로 분리되는데 분리 굳이 안 해도 돼요. 주제가 뭐냐? 해설. 오늘 유닛 1, 2를 나갔어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 유닛 1, 2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게 리뷰 테스트고 그 숙제는 그냥 해석만 해오는 거야. 어떻게 해석을 해오냐? 노트에 해오는 걸 권장하고 노트 아니면은 포스트잇 같은 거 여기 붙여갖고 문제 이 문장 번호만 쓰는 거야. 1번 하고 1번에 대한 해석만 우리만 해석만 쓰고 1회만 해오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다음 시간에 해오면 돼. 그래서 이번에는 좀 독해를 해볼게요. 잠깐 내가 예시로 문제를 보여주자면 이런 식으로 리뷰 테스트가 나가요. 지난 시간에 했던 문장을 가지고 뭐 포인트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이거는 조금 쉬운 편에 속하죠. 그리고 해석하는 거. 뭐 문장 변형하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중3회가 한 거라서 좀 쉽게 나온 거라. 자, 그러면은 이게 5개씩 문제가 5개씩 있는 건데 Day 1 우리 교재에서 제한 시간 8분 주거든요. 8분 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좀 8분 빡셀 수 있어요. 일단 10분 재고 한번 풀어봅시다.
어때요? 다 하긴 했지? 그래? 그러니까 쉽진 않았던 거죠? 시점을 한번 봅시다. 그래 잘했네. 이것만 이게 가장 적절한 거라서 조금 인정할 만하지 5번이 답이긴 하거든요. 네, 성취가 다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추가를 해줘야 돼. 자, 일단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습니다. 우리가 수능형 독해를 배우게 되는데 수능형 독해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지문에 글의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중심 내용. 왜냐면은 중심 내용을 알아야지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로 수능형 독해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 미니 모의고사 단 5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 미니 모의고사 문제들조차도 어때? 1번 제목. 제목이라는 게 뭐예요? 메인 아이디어를 짧고 이 효과적으로 표현한 게 제목이죠. 말 그대로 그냥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 밑줄친 부분의 함축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 이것도 뭐야? 이 밑줄친 부분에 사전적 의미를 묻는 게 아니죠.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해서 그 메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의미를 찾으라는 거야. 수능을 출제하는 원리 자체가 이 밑줄친 부분이 메인 아이디어가 잘 드러난 부분이나 메인 아이디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밑줄을 그어요. 빈칸 추론.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난이도로 꼽히죠.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돼야지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 빈칸 역시도 아까 밑줄친 하위 추론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메인 아이디어하고 관련이 깊거나 메인 아이디어가 잘 드러난 문장의 빈칸을 뚫어놓기 때문에 메인 아이디어 파악하고 이 빈칸에 있는 문장의 뭐 전후 맥락을 잘 따져서 답을 추론해내는 거죠. 근데 꼭 메인 아이디어만이 가장 최우선적인 그런 답의 근거가 답의 단서가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만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이런 문단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이런 것들은 메인 아이디어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냐? 좀 세부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두 가지 유형의 단서를 기반으로 답에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문법적 근거 써볼게요. 두 번째는 내용적 근거예요. 문법적 근거라면은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죠. 지시어나 한정어. 예를 들어서 지시어라면 뭐가 있어요?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저것, this, that, this 뭐뭐뭐, that 뭐뭐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표현이 뭐 예를 들어서 C 문단에 맨 처음에 왔다고 쳐. 그러면은 최소한 C 문단, 앞문단에서 그 대상을 한 번은 언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문법적 근거를 통해서 문단 순서나 이 순서 삽입, 문장 순서 삽입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유형은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문법적 근거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법적 근거를 통해서 답을 내기 쉬운 문제는 사실 쉬운 난이도야. 수능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법적 근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그래야 애들이 어려워하거든. 그럼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내용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죠. 내용적 근거라면 뭐겠어요? 이런 순서가 잘 드러날 만한 내용. 뭐 시간 순서. 시간에 과거부터 쭉 따라오는 그런 시간 순서대로 순서를 파악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과정, 현상의 순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식물이 뭐 처음에 심어지고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나고 이런 순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이 문제가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점이 되는 유형의 문제인 이런 문단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역시도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진다면 내용적 근거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도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메인 아이디어 파악하는 거다. 자, 그래서 1번 왜 틀렸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선지가 썩 깔끔하진 않았어. 자, 4번을 했어요. 일단 우리 은우가 4번 Pros and cons about the application of AI to politics. 정치에 있어서 자, 그리고 politics는 사실 뭐예요? 정확한 의미가 정치학이에요. 정치학. 정치를 배우는 학문. 근데 여기는 정치를 배우는 학문인 정치학에 관한 얘기가 전혀 아니죠, 사실. 우리 고등학교 사회 과목에서도 정치 과목이 있고 그런데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런 내용은 없었다. 정치학이 있어서 AI의 응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지 이런 의미죠. 프로스 앤 컨스 하면 찬반 의견 이런 의미입니다. 찬반 의견. 근데 누군 찬성하고 누군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인 아이디어냐 찬성 반대가 아니라 얘는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 이 글의 필자의 의견을 그냥 딱 잘라 얘기하고 있어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 정책을 내리는 결정권자는 여전히 인간이겠지만 미래에 AI에 의해 굉장히 크게 영향받을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반대한다, 아니다, AI가 인간보다 판단력이 더 좋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더 좋다, 찬성한다 이런 얘기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의 프로스 앤 컨스 때문에 답을 내리긴 좀 어려웠고 그리고 politics는 정치학이다. 그러면 그 메인 아이디어 기반으로 5번의 답은 어떻게 나오냐? 5번도 솔직히 좀 아쉽지만 그나마 5번인데 보면은 Will politicians ever be able to make decisions on their own? 정치인들이 그들 스스로 on their own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될까 미래에도? 근데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에 따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이게 문제가 선지가 막 말이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게 선지가 좀 아쉬운 거지 문제가 오류는 아닌 게 이거는 주제 문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그러니까 주제하고 제목하고 다른 점이 뭐냐 둘 다 메인 아이디어를 표현해야 돼요. 간결하게. 다만 주제는 메인 아이디어를 요약한 거에 오히려 가까워. 요지에 가까워. 근데 제목은 살짝 가공해도 돼. 비유적 표현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의문문의 형태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공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적절했다. 그럼 메인 아이디어는 뭐였냐? 정책 결정권자의 정책적 결정 또한 AI에 크게 왜 이렇게 썼지? 영향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기존에는 영향받았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메인 아이디어도 써줘야 되고 앞으로 우리 이 교재 문제 풀이는 오늘은 첫날이라서 학원에서 풀었지만 숙제로 할게요. 그래서 가급적 시간 재고 제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으로 해봅시다. 우리 이렇게 8분 돼 있어도 한 10분, 11분 해도 돼요. 자,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가 잘 드러난 문장 위주로만 좀 빠르게 볼게요. 다 모든 문장을 읽을 수는 없고 첫 문장부터 보면은 Today politicians are over the world can choose between several economic policies. 오늘날의 전 세계인들은 전 세계의 정치인들은 몇몇 경제 정책들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정치인들이 경제학자가 아닌 거예요. 경제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죠?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 뭐 판사 출신의 대통령 있을 수 있고 경제학자 출신의 대통령은 내가 우리나라에서도 없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기억이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도움이 주는 사람들이 전한 그런 정책들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다음 문장부터 나와요, 사실. It says that 이러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시 가지고 대한 명사절이 진주어죠. They are the ones who make decisions. 이 they, politicians입니다. 정치인들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but the important decisions have already been made much earlier by the economists. 그러나 중요한 정책적 결정들은 사실 이미 만들어졌었다고요. 그것 가운데서 정치인들이 나중에 선택해서 그걸 실행하는 입장인 것 뿐이야. 훨씬 더 먼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은행 전문가들에 의해서, and business people, 사업가들에 의해서 그 중에서 고르는 건데 앞으로는 그걸 AI가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owever, the decisions taken by them will be shaped by AI. 정책적 결정들인데 누구에 의해서 행해진 정책적 결정? them. 여기 앞에 있는 복수명사 이 정책을 내리는 그런 인물들이죠. human figurehead. figurehead 하면은 최고 권위자 이런 의미입니다. 최고 권위자. 그러니까 인간 최고 권위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정책적 결정은 사실 AI에서 영향받을 거다라는 게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였다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맞아 문제에서 얘기해 주죠. They will reflect the way AI views the world more than the way humans view it. 이 they 보겠어요. 정책적 결정이죠. 정책적 결정을 반영할 것입니다. 방식을 어떤 방식? 파워가 생략된 관계의 부사절이 수식을 해주는 거죠. AI가 보는 방식을 세상을 보는 방식을 더욱 많이 반영할 것이다. 뭐보다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이 AI에 향후 많이 영향받을 거라는 게 이게 메인 아이디어였고 그걸 잘 나타낸 제목으로 5번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2, 3, 4, 5번 가운데 특히 좀 같이 보고 싶은 거 있었나요? 시간은 조금 걸리긴 했는데 답을 다 맞았거든요. 그럼 다 같이 빠르게 봅시다. 자, 2번 질문은 메인 아이디어가 어떤 글이었던 것 같아요? 메인 아이디어. 2번 질문의 메인 아이디어.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게 메인 아이디어예요. 너무 잘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삶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순환적 시간에 기반한 삶의 방식과 하나는 직선적 linear time 이 선형적 시간에 기반한 삶의 방식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런 순환적 시간에 기반한 삶의 방식이 더 여유롭고 즐길 수 있고 그런 좋은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였어요. 자, 그래서 몇 문장 읽어볼게요. In cultures where circular time is given as much attention as linear time. 자, 문화권들인데 어떤 문화권들이야? 여기도 where를 이끄는 관계부사절이 수식해주죠. 순환적 시간이 주어지는, 관심이 주어지는, 뭐만큼이나 많은 관심이 주어지는 선형적 시간만큼이나 순환적 시간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권에서는 people's lives, 사람들의 삶을 are far more relaxed and stress-free, 더욱 여유롭고 스트레스가 적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죠, 그쵸? 이게 다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삶이다 보니까 they breathe in the world.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호흡한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한가롭지만 뭔가 삶을 즐기면서 스트레스 적게 잘 산다. 그런 걸 포함하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 포함하고 있는 미치신 부분이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잘 냈습니다. 메인 아이디어 한번 적어볼까요? 자, 미안해요. 이거 순환적.
이 circular time하고 linear time이 이 철학적 용어예요. 나도 잘은 몰라요, 솔직히. 이거 내가 전문가 아니니까. 근데 뭐냐, 그런 동양 철학들 위주에서는 circular time을 중시하고 서양, 뭔가 지배적이고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 기독교 중심의 이런 사상에서는 이 linear time, 직선적 시간 사상을 중시한대요. 직선적 시간은 말 그대로 직선적으로 뻗어 나가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뭔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기는 걸 중시하는 거고, 순환적 시간은 뭐예요? 계속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철학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우리 동양의 국가인 우리나라조차도 사실 계속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세태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런 순환적 시간 방식이 뭔가 좀 각광받을 수 있고 재조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다음 3번은 메인 아이디어가 어땠나요? 그거에 대한 단점, 뭐 문제점 그런 걸 얘기했죠. 자기가 나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직업으로 삼는데 그것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을 직업을 통해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의 문제점. 라고 이것도 간략히 쓰고 몇 문장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빈칸에는 절 자체가 메인 아이디어 잘 포함하고 있고 여기 한 두 문장을 볼게요. People who follow this practice tend to lose their individuality.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이러한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 어떤 관습이겠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직업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